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부동산 가압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목차는 첫 번째, 채무자 입장에서 가압류를 생각해보자. 두 번째,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는 가능하나 무허가 부동산 및 불법 건축물은 가압류는 불가능. 세 번째, 부동산 가압류 신청 당시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네 번째, 부동산 가압류 이후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다섯 번째, 부동산 가압류 이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나? 여섯 번째, 만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채권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가압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압류를 생각한다면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채권자라면 한 번 정도는 채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연히 채무가 있다면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게 맞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도저히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채무자라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또는 갚을 수 있는 한계 상황에 다가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 제일 먼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중요 계약이 아닌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또 다른 나의 채권, 즉 은행 예금, 보험, 보증금, 매출 채권 등을 제3자의 명의로 돌려버린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내 모든 재산을 압류하여 가지고 간다면 빈털터리가 되는 채무자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채무자가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채권자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은 대부분 채권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압류가 생겨난 것입니다. 즉, 가압류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 즉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채무자가 알지 못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가압류만 적재적소에 진행을 한다면 가압류 조치만으로도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고 건물과 토지는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되어야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유자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은 가압류를 할 수 없지만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고 약 70% 이상의 공정률을 보여도 사회 통념상 건물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미등기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신고서를 제출받고 있고 미흡할 경우 건축 도구 계약서 등을 추가로 받습니다. 두 번째, 건물의 지번과 구조와 면적을 증명할 서류. 세 번째, 건물에 관한 건축 허가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확정 판결, 수용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는 대부분 채권자가 그 구조 및 면적 등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와 함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조사, 민사집행법 제81조 제3을 동시에 신청하고 집행관이 조사 결과를 집행법원에 보고하면 그때. 세 번째, 법원이 담보 제공 명령을 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네 번째, 담보 제공 및 등록세 등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다섯 번째,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린 후. 여섯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와 함께 가압류 등기의 기입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종료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미 사망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 무효의 가압류는 소멸시 후 중단 사유인 가압류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등기까지 되어도 이미 가압류 신청 당시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가압류의 효력은 없습니다.
가압류 신청 당시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신속히 가압류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을 확인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상속인을 알지 못한다면 채무자 상대로 민사소송 또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고 채무자를 사망자 상속인으로 정정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으면 동사무소에서 채무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여 대위 등기의 방법으로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한 후 가압류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 부동산 가압류 이후 집행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채권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 소재기 전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의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 피고 사망 사실을 알았지만 망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 무효입니다. 그러나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상속인이 누군지 몰라서 어쩔 수 없는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이 되고 피고의 상속인들 상대로 소송 수계 신청을 하여 상속인들의 소송을 수계하면 소송이 다시 계속되며 판결문에 나오는 피고는 상속인이 됩니다. 변론이 종결된 다음 피고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피고에 대한 판결은 유효합니다. 만약 원고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순계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상속인을 대상으로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채무자의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승계 집행문은 채무자의 상속인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절차로 승계 집행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첨부하여 승계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채무자의 상속인들은 승계 집행문 부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의 사유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하거나 또는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 등을 하였다는 사유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상치 않게 승계 집행문 통지서를 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인 채무자가 사망함으로써 남아있는 채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즉, 상속인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재산 상속을 받을 것인지 재산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순 승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모두를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 즉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한정 승인 또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 즉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며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특별 한정 승인은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가 재산보다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없을 경우 진행됩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하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가압류 목적물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나 그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행위가 가압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에 제3자가 매매하기를 원한다면 채무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근저당 설정 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선순위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 설정 등기가 무효가 되진 않지만 등기를 설정한 설정자는 채권자에게 그 등기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이후에 등기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가압류 집행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가압류가 존재할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대위하여 변제하거나 해결하여야만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해결하거나 가압류된 금액을 제하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된다면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강제 집행입니다.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채무 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 채무자를 집행 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강제 집행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강제 집행은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 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 채무자인 가압류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 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된다면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배당 요구입니다.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 대금 부분은 가압류 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 채권자는 그 매각 절차에서 당해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 대금에서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 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는 있지만 그 처분 행위는 가압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 채권자는 집행 권한을 받은 후 가압류 청구 금액 한도 안에서는 강제 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강제 경매를 진행할 경우 집행 채무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고 가압류 채무자이며 가압류의 처분 금지력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 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 금지력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 금액을 넘는 이자와 소송 비용 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와 상관없는 가등기 및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지만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에 근거하여 본 압류를 한 후 경매를 개시하면 말소기준 권리는 선순위 다른 권리가 없다는 전제에서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이루어진 가등기 및 근저당 설정 등은 전부 말소됩니다. 가압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수없이 강조를 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반드시 가압류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다시 한 번 더 가압류를 강조합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장래 회수할 금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강제 집행을 하기에 앞서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을 하는 조치로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 집행 전에 자기 명의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해 버린다면 채권자는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시효중단의 효력, 배당 요구의 효력도 가지나 그 본질적 효력은 채무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가압류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압류권자가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에 집행 채무자는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고 가압류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두 번째, 가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집행권을 획득하고 신청자가 강제 경매 절차에서는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압류가 있는데 가압류를 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압류 및 부동산 가압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가 되지 않은 미동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하고 가압류 이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근저당 설정 및 가등기가 설정이 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 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채무자는 가압류된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기가 힘듭니다. 우선 가압류된 부동산은 임차인을 구하기도 힘들고 부동산 개발 및 매매를 하기가 힘듭니다. 가압류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압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